화제의 사건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사건을 쏟아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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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씨 오늘 이혼 첫 재판이라 그러는데 왔어요? 안 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 2번 정도 그 이혼 조정 그 기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나훈아 씨가 불참을 했었거든요. 예. 양측 변호인하고 그 안에 이제 정수경 씨만 나왔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조정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번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이거 다시 이제 재판 이야기를 하자면 안에 정수경 씨가 그 남편 나훈아 씨를 상대로 2번째 여는 첫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2번째 이혼 소송이고 거기에 첫 재판이 되는 건데 나훈아 씨 말씀드린 이게 것처럼 2번째 이혼 소송이군요. 그렇죠.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나훈아 씨한테로 이제 승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번째 이혼 소송에서 그 이제 첫 재판이 열린 건데 한 30분간 그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양측 입장을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훈아 씨는 불참을 했고 뭐 일단 입장은 굉장히 좀 그 대립되는 게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혼해 달라.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왔죠. 아니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이 나훈아 씨의 아내 정수경 씨 변호사야. 변호인이시죠? 네. 나훈아 씨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좀 민감한 하겠는데 일단 뭐 양해 말씀드릴 건 뭐냐 재판부에서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가급적이면 공개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할 수 없고 법정 밖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제가 이제 직접 나훈아 씨를 뵌 적은 없고요. 이제 아내 측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딱 한 번 집에 찾아가서 뵈서 약 1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계속 이제 말씀은 똑같으시죠. 저희는 이혼을 원하니까 이혼해달라. 그쪽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 안 해주는 이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진심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겉으로는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완고하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돈 문제 걸린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정수경 씨한테 돈 충분히 다 줬거든. 근데 정수경 씨는 무슨 소리야 이건데 진실이 뭐예요? 뭐 그쪽에서는 뭐 저희 쪽에 뭐 100억을 줬다, 1000억을 줬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2007년까지는 49만 불 정도를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2011년까지 20만 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집을 이제 얼마 전에 매도하셨는데 7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억 5천 정도 그 정도로 매각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생활비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 대한 뭐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도 교통사고 얼마 전에 나서 교통사고 처리비 등으로 해서 다 쓰고 현재는 한 15만 불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인철 변호사는 저희 고정 변호사 출연진이니까 그러는데 혹시 나훈아 씨 측에서도 뭐 얘기하실 게 있으면 나오시면 저희가 좀 반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루라 기자, 나훈아 씨 좀 근황을 좀 알아봤나요? 나훈아 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사실 나훈아 씨는 계속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V조선 그 연예가 엑스파일 팀에서 나훈아 씨 이제 최근 근황을 좀 찾아 나섰었는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에 굉장히 안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주 가는 단골 식당도 있는데 여기서도 워낙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식당 관계자들도 말 붙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도대체 이게 진짜 무슨 이야기인지 저희가 녹취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좀 들어보시죠. 작년 가을에 부산에 왔을 때 같은 사람한테 싸이 받아다니니까 그 소리 하면 기집 앞으로 못 오는데 뜻밖도 못해 와서 뭘 쳐가지고 내가 아무나 팬인데 아까 가서 이렇게 보지도 못해 머리 가지고 뒤만 맨날 돌고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하게 사인도 못. 그러니까 사인 좀 받아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는 척하면 다시는 여기 불편해서 못 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얼굴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송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제 그 연예가 엑스파일 이제 기자가 나훈아 씨 그 양평집 있잖아요. 거기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찾아갔었을 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CCTV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신식 CCTV라고 해서 기자가 움직이니까 CCTV가 갑자기 그쪽을 비추면서 반응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안에도 좀 철저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평소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극도로 지금 그렇죠. 재판에 뭐 나오지도 않고요, 당연히. 근데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우리 나훈아 씨가 그만큼 또 고인이시고 또 스타하고 만인의 사랑을 받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판인데 이제 송사 때문에 많이 괴로우시잖아요. 근데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수경 씨 입장은요, 이혼 이상 확고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이혼 재판이 안 되죠. 저희는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5번, 10번이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해줘가지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셔야지만 저희도 편하고 그분도 편하십니다. 아니 사실 연말에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연 중에 하나가 나훈아 디너쇼. 공연인데 그럼 이렇게 연예계 활동 거의 중단하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속에 나훈아 씨 영원한 오빠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오빠가 이제 이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또 계시기 때문에 이른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지금 문제는 혼자 계신 것도 혼자 계신 것이고 나이가 드신 것도 드신 것이라 복귀 자체가 이제 가능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뭐 송혜 선생님 생각해 보면 언제든 복귀는 가능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좀 어렵잖아요. 뭐 그때 정수경 씨 측 입장에 이해하자면 이제 아들이 암 투병을 할 때에도 모른 척했다. 또 하나 또 나훈아 씨 측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는 내가 아들 결혼식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예 초대도 안 했다. 뭐 이런 입장 공방이 계속 가면서 굉장히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사실 노년이라는 게 가장 안정되고 또 가족하고의 관계도 좋을 텐데 일과 사랑에 있어서 모두 좀 위기를 겪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연말은 디너쇼, 연초 디너쇼 이런 거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신은경 씨. 종방년에 불참했어요. 원래 대부분 가잖아요,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피로연처럼 여는 건데 최근에 신은경 씨가 그 드라마 하나를 촬영 중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종방을 하고 이제 종방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번에 이제 논란을 좀 의식을 한 듯 불참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지 않았고요. 왜냐면 솔직히 거기 가면은 카메라 기자들이 있고 또 뭐 한 300명 모이죠. 그렇죠. 그럼. 기자들 많이 있고 이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종방년에는 참석을 안 하고 대신 이런 모든 논란에 대해서 한 다음 주 정도 해서 친어머니를 통해서 입장을 해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 대한 그 논란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친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본인이 하겠다. 아니라? 그게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친어머니를 그럼 통해서 시어머니 대 갑자기 친어머니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어머니들끼리 무슨 이렇게 대결인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 소속사 측하고 지금 왜 소송 걸려 있는 전 소속사 측하고 연락이 닿았는데 거기서 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신은경 씨가 하는 전략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본인은 썩 빠지면서 어머니 대 어머니끼리 싸우게끔 가는 것이 혹시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전에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와 같이 있었을 때 그 전 소속사와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치 생활을 회사 돈으로 하고 회사가 돈을 물어주고 그러니까 자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뭐 송사가 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마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 소속사 측이 비슷한 행동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증거를 모으겠다 해서 이번에 왜 영수증이랑 그런 거 다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좀 터뜨리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신은경 씨가 뭐 계속 돈도 없는데 사치 생활로 계속 회사 돈을 썼다라는 게 전 소속자 측의 입장인데 왜 그때는 제기를 안 하고 이제서야 지금 이걸 폭로했는지. 사실 소속자랑 연예인이랑 갈등이 있는 게 관계가 좋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관계가 끝나고 또 전 소속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 떠나니까 아무래도 소속사 쪽에서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소속자 측에서는 신은경 씨가 전 남편의 빚도 떠안아서 10억의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속 계약을 해줬다. 3년 전속 계약과 이제 구두 1년 6개월, 4년 6개월을 해줬는데 신은경 씨가 이제 전 소속사의 대표를 막 욕하고 다닌다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데 사실 진실관계는 법원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은경 씨와 전 소속사의 갈등이 상당히 골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원래 신은경 씨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 사치하거나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아줌마스러운 분위기도 아니셨어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대부분 고급스러운 이미지셨는데 이제 그 전에 뭐 방송사에 출연을 하셔서 옛날에 그 욕망의 불꽃이라고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열심히 봤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욕망의 불꽃이 한참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할 동안에도 그 남편의 빚 문제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난처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빚 문제가 막 소문이 나면서 실제 이제 드라마 제안이 들어왔던 것 중에 4개 정도가 무산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었고요. 그 전에 이제 음주운전이 한번 있었잖아요. 1996년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음주운전 할 때에도 이제 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또 빚이 있었는데 그 빚과 관련해가지고 그 출연료를 다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게 모자라가지고 심지어는 드라마 종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무슨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출연료 같은 걸 미리 또 이렇게 땡겨가지고 좀 받아서 가불하듯이. 그걸로 이제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조차도 이 말을 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진술을 있었는데 그 뒤로도 네.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사실 양악 수술 굉장히 큰 수술인데 이런 수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힘든 결단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기를 좀 접어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배우로서 한 여배우로서의 삶으로서는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그러네요. 아니 말하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은경 씨의 또 전 남자친구랑도 지금 민사 소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은경 씨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소속사가 있잖아요. 왜 소속사에서는 대응을 맞아요.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전 소속사에서 현재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소속사는 아직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맡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은경 씨도 현재 소속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변호사. 예, 현재 소속사도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자신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원래 현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들 좀 프로텍트 해주고 방어해주고 좀 그러는 게 뭐 인지상정인데 쏙 빠져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이게 보니까 그 현재 소속사가 신은경 씨랑 전속 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담 측하고 오늘 지금 통화가 안 됐는데 이게 지담의 지금 현재 소속사가 지담으로 돼 있거든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 지담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신은경 씨가 새 소속사를 이제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계약을 맺어볼까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정식 활동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속 계약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송사에 대해서 참 다 이렇게 맡아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전에 남자친구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소송권이 걸려 있으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소송이 걸려져 있는데 예전에 7월 달에 신은경 씨가 일반 남자친구 있다고 자기 연애 중이다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만에 이제 결별 소식을 알렸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신은경 씨 부탁으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소속사 같은 걸 하나 차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차렸어요. 그런데 이별 후에 신은경 씨가 다른 소속사로 가버린다고 이제 하니까 이걸 차려놨는데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려놨는데 그러면 뭐 법인세라든지 그런 거 들어간 금액을 반환해달라 이런 소속이라고 그 지인 측근이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훈아 씨에 이어서 신은경 씨도 또 한동안 또 방송에서 못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은경 씨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 소속사 대표가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라고 해서 연매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상벌조정윤리위원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근데 그 여부가 어찌되든지 간에 그 사실상 여배우에게 이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미래가 전개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찍고 있는 드라마 마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종영이 됐대 이제 다 찍어냈다고 하고 그 뒤에 일은 살펴봐야 될 것이지만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 조만간에 좀 캐스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경을 좀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변호사분들은 좋아하겠어요. 주변에 성사가 많으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싸이가 대박 났군요. 그렇죠. 강남 스타일보다 뭐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요? 이번에 왜 7집 앨범을 냈잖아요. 새 7집 앨범을 사이다. 7집 사이다. 그래서 7집 사이다를 냈는데 거기서 왜 나팔바지는 내수용이고 수출용이 데디라는 데디. 곡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데디가 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이제 해외 그러니까 수출용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예전에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록을 갱신 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공개 3일 만에 뭐 2천만 뷰 돌파하고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26일 만에 24억 뷰 돌파했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그것도 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미국 ABC 방송, 그러니까 지상파 그 ABC 방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다가 정말 나팔바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나팔바지 다시 유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겠다.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다 나팔바지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춤을 출 수 청소 안 해도 되겠어요. 다 쓸고 다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CNN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렇게 좀 재치 있는 가사, 싸이다운 가사가 눈에 띈다. 그러면서 제2의 강남 스타일 열풍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직 예전만큼 강남 스타일만큼 막 해외 그 외신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국 가수가 새 앨범을 냈다고 외신에서 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월드스타가 됐죠. 그렇죠.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난리나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외신에서도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싸이 앨범이 중화권에서도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주윤발하고 같이 맞춤 추는 게 상당히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도 몸친데 유일하게 출 수 있는 맞춤입니다. 이거 쉬워요. 잘 추시는데요, 보니까 이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홍콩의 월드스타 주윤발 씨와 같이 이제 말춤을 춘다고 해요. 저 장면이군요. 네, 그래서 잘 추시는데요. 이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진행된 2015년 마마에서 마지막 무대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서 함께 말춤을 춰서 시선을 이제 모아서 시상식이 흥겨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싸이의 그 신곡 데뷔는요, 한국 K-팝 차트뿐만 아니라 중국 차트에서 지금 1위를 석권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발 형님도 춤을 추는 그럴 정도의 싸이의 매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노래가 너무 어려우면 못 따라하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가사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랑가 몰라 마리아 인기떨기 패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그 싸이만의 특성 그리고 대중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더군다나 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데디 나온 것도 그러하지만 그 전에 행오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스눕독이랑 같이 했던 거. 그거 보면은 막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막 방구도 뿡뿡 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저러나 그러겠지만 외국 애들이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종의 B급 유머, B급 정서를 그 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가리면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거든요. 아예 대놓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 세계가 함께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토하고 다 방구 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통하는 공통적인 그 유머 코드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독특한 싸이만의 멜로디 라인 이게 사람을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하고 팔딱팔딱 뛰게 하는 거죠. 아니 이번에 나팔바지에다가 그 왜 80년대 그 춤 있잖아요. 뭐 춤추는 거 있던데 휘슬 춤, 뭐 찌르는 거. 휘슬 춤. 이거가 좀 대유행을 탈 것 같아요. 디스코죠. 네. 아니 근데 싸이가 사실 지금은 인생 최고의 아주 최절정기를 맞고 있지만 사실 군대를 2번 갔다 오고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죠. 군대를 2번 가서 회피했다고 해서 잘못 이제 복무했다고 해서 훈련소를 2번이나 가고요. 55개월이나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딸이 생일이 또 국군의 날이래요. 그래서 자신과 이제 군대 인연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싸이 씨가 계속해서 방송 출연 못하고 있다가 2000년 월드컵 때 응원곡으로 이제 챔피언을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바닥이 되면서 다시 방송에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싸이 씨가 그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 챔피언이 자신을 살려준 노래라고 해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챔피언. 저도 좋아해요. 예, 맞아요. 우리 싸이 영원한 우리의 챔피언입니다. 멋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조선대 의전원생 이거 저기 뭐 제적 처분당하고 사과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논란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전원생들 몇 명이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눈 대화, 카톡 대화가 외부에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의전원 소속 5명인데 이제 이 가해자, 그 폭행한 남학생이 이제 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대화를 그 보면은 한마디로 뭐 맞은 여자, 그러니까 피해 여학생도 책임이 있다. 그 여자 행실이 이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남자의 인생을 정말 망쳐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누리꾼들이 공분을 샀는데 의전원 측에서는 일단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몇몇의 의견일 뿐이지 우리 전체의 의견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카톡 나눴던 의전생들이 바로 사과문을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어떤 게 또 논란이 됐냐면은 뭐 방송에서 그 가해 남학생의 지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 물론 이제 친구니까 그 가해 남학생 좀 두둔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피해 여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참 별로 안 좋다 원래부터. 그리고 가해 남학생은 굉장히 좀 젠틀한 부분이 있는데 젠틀한데 그렇게 때려? 그렇죠. 젠틀한 부분 후배한테도 굉장히 잘하고 젠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갑자기 발생해서 자기네들은 너무 뜨악스럽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무리 친구라서 두둔을 하고 뭐 솔직히 그렇겠지 친구 사이는 굉장히 젠틀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은 정말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해 여학생의 또 다른 피해, 2차 피해가 생기는 상황. 아니 이게 딱 그 얘기잖아요. 아니 미니스커트 입으니까 성추행 당할 만하다. 뭐 이런 논리랑 똑같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2차 피해 아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고 가해를 한 사람을 옹호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이 여학생이 어쨌든 학교에다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고 8개월이 지났죠. 그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남학생이 계속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저 여자애는 이런 여자야 뭐 이랬을 가능성이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 성관계 동영상이 있어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2차 피해가 더 발생하기도 한 것이고 왜냐?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지금 2차 여학생 지금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이 상황을 안쪽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쑥덕쑥덕거리기 일쑤이고 그랬다가 이제 학교는 좀 반응을 해달라 그랬는데도 3심까지 지켜보겠다. 이건 연인들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다가 이제 여론이 조금 시끄러워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학생 모아가지고 이번에 제적이 됐잖아요. 네. 제적이 되고 재입학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아까 그 카톡 얘기하셨지만 그게 그쪽 학생들의 정말 그 5명의 이야기지 대부분의 조선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도 전 국민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의전원 학생에서도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주는 건 사람을 그럼요.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피해자에 대한 마음의 염려 그리고 사회가 함께 따뜻한 눈초리를 보는 그 관심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남녀간의 일은 둘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하는 수단이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갔다라는 건 이건 문제잖아요. 이걸 눈 감는 학교가 이걸 바라보는 학교가 그렇게 돼서 이 2차 피해가 가고 3차 피해가 가는 거는 학교 측에서 이건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맞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요. 성추행도 절대 일어나서 안 돼요. 뭐 그 여자가 잘못해서 설령 만약에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성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폭력을 해결하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해결해야겠죠. 네. 학교 측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제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부터 그렇죠. 자르는 게 좋습니다. 아니 지금 판사한테도 뭐 감사 요청 청원 운동이 났다면서요. 벌금 1,5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건 또 뭐예요? 사실 광주지법 판사님이 좀 뜨악하셨을 겁니다. 네. 뭐 예전에 이제 뭐 이상한 판결까지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판사님 잘못한 건 없어요.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고 사실 벌금형도 최고 높은 이제 벌금형을 이제 내리셨는데 사실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이 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 이 연인 간의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보더라도 이 가정 폭력이나 연인 간의 폭력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폭력에 대해서 좀 엄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남자 쪽에서도 이 벌금 너무 많다. 서로 양쪽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네. 형벌이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만약에 피고인만 항소하면은 이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검찰 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돼서 더 높은 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잖아요. 우리 그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 벌금형을 파기하고 구속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벌금 1,500만 원은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아니 이 기자 이건 뭐예요? 또 김정은이를 저기 테러를 하려고 폭발물이 설치됐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벌써 10월 달 이야기예요. 네. 10월 6일 날 있었던 일인데 두 달 전? 예, 북한 원산 그 갈마 비행장이 거의 뭐 그 주요 군 비행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거기서 뭐냐면은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기 하루 전날에 네. 폭발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당연히 뭐 그 현지 지도는 취소가 됐겠죠.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근데 이 갈마 비행장이 뭐냐면 최근에 왜 민간 이용도 할 수 있게끔 그 확장 공사도 해가지고 뭐 7월 달에 완공했다 하면서 뭐 외신들도 불러서 막 소개도 해주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 뭐 스튜어디스 김정은 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그런 비슷한 데인가 보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군용으로만 이용하다가 이제는 뭐 관광도시 뭐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민간 이용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확장을 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폭발물이 발견했는데 어떤 폭발물이냐 보니까 뭐 갱도 불진에 쓰이는 뭐 200g짜리 고체 폭약 100개가 들어가 있는 100개요? 한 상자가 네. 그 비행장 건물 안에 있는 그 안내 데스크 있죠? 네. 그 안내 데스크 천장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범인은 아직 못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안보위가 검열을 하던 중 발견했거든요. 근데 안보위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 그러니까 처음 검열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호위총국이라고 여기서 먼저 검열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호위총국은 못하고 국가안전보위부가 그렇죠. 했군요. 그럼 호위총국도 다 날아가게 생겼네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사포로 또 굉장히 총살되는 좀,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호위총국 그러면 지금 막 벌벌 떨고 있겠는데요 지금?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그죠? 수도 있겠네 진짜. 왜냐하면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이미 호위총국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했는데 또 한 번 했다는 데에서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책임은 원래 그 책임을 맡고 있던 호위총국이 아마 가져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도 이제 원래 호위총국이 한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전보위부에 노동당 조직 지도부 행사과의 그쪽에서 다시 한번 또 검열을 한 거예요. 조직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진행을 하던 중에 이걸 발견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김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폭발물들이 발견됐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놀랄 일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우리 박 대통령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이건 뭐 난리 날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김정은은 워낙 사람들을 많이 숙청을 해가지고 지금
곳곳에 지금 적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테러하려고 하고 얼마나 지금 몸이 지금 버들버들 떨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도 바꿨나 봐요. 네, 그래서 신형 벤츠. 방탄차로. 독일에서 특수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벤츠차가 웬만한 포탄에도 끄떡이었고요. 타이어가 펑크나도 100km나 시속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차 내부에 냉장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막 술이 있을 거예요. 아니, 원래 술과 여자를 좋아하니까. 진짜 두려움을 또 술로 달래야 되니까. 야, 근데 이 불안함이 계속되면은 우발적 행동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그 북한에서 지금 체제가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뭐 젊은 왕이 이만큼 끌고 온 게 뭐 대단하다 이런 뭐 평가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불만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지금 불경기잖아요. 북한도 불경기입니다.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다 가뭄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배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 아마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벤츠가 가격이요 10억을 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 그 결의안 그 제재를 완전히 지금 위반하고 있는 유엔 거거든요. 안보리에서는 이제 호화 사치품, 요트라든지 뭐 고급 승용차가 다 이제 대북 수출 금지품으로 했는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무역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편법으로 이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북 결의안이 조금 더 효력이 있으려면 이런 중국 무역 회사들 조금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김정은에 대해서 위협적인 북한 내부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건 좀 예의 주시해 봐야 되겠네요. 북한 급변 사태를. 많이 죽이니까 그러네요. 본인 목줄이 지금 점점 수명이 지금 달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뭐요? 대승적으로 통일시키면 됩니다. 정답을 주시네요. 이제 불안한 일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라 기자, 이인철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